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김영배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최근 두 가지 중요한 사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가업승계와 절세, 특히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계속 대표님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은 절세를 해드리긴 했지만 그 금액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동산 승계와 관련해서 시가 50억 상당의 부천 소재 공장 승계하고 강남 소재의 160억 상당의 꼬마 빌딩 개인 임대사업자 승계 플랜을 상담해 준 그 두 건에 대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50년 된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신 60세 이상의 부동산 자산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직감하시겠지만 세금입니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연로하신 그 관계로 상담 수도 부쩍 늘었고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이나 본인, 가족에게 이동하는 작업도 상당히 재미있고 스펙타클하지만 40년 전 혹은 50년 전, 30년 전에 10억에 구매한 빌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귀여운 건물들이 강남이나 대도시에 있다는 이유로 100억, 150억, 200억씩 하는 추세입니다.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3분의 1은 내야죠. 그리고 증여하게 되면 증여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사망하셔서 유고를 하셔도 취득세 내셔야 되고 상속세 또한 최고 50%를 국가에 내게 됩니다. 실제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받는 건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 이런 간단한 걸 받는 것 뿐인데 내야 되는 것은 즉 평가되지 않는 것을 받는 것 뿐인데 내야 하는 것은 6개월 이내에 수십억의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듯 하지만 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30억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세청 입장에서 우리 입장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게 마련입니다. 제가 대표님들이나 자산가 고객분들 상담 중에 드리는 말 중에는 만약에 지금 상담하고 있는 제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라면 대표님이나 고객님의 재산이 계속 상승하길 바랄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대표님이나 고객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대부분 다 아시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 금액이 반은 다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3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개인으로 소유하게 되면 수억에서 수십억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자산가 분들의 공부 수준이 상당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니까요. 위 두 건의 경우 제가 말씀드릴 그 두 건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한 그 법률과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 소유의 부동산 승계나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 승계 모두 5가지의 중요하고 큰 세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그리고 가장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 상속세입니다. 각각의 건물과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천의 50억 공장은 양도 가정 시 12억 정도 절세가 되고 두 자녀에게 증여 시에 3억씩 자녀가 둘이었으니까요. 합 6억 절세. 부친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9억이 절세가 됩니다. 최종 부천의 그 50억 공장을 건물을 소유하신 대표님께서는 12억에서 15억 정도의 절세를 하였습니다. 방법 그리고 법률적 근거는 현물출자 법인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로 두 자녀죠. 두 자녀 명의의 신규로 가족법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자녀가 아들과 딸이었는데 모두 다 결혼을 해서 각각 자녀 하나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신설법인의 주주를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녀 둘을 넣어서 4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2명이 아닌 손자녀까지 넣었는지는 잠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50억 공장을 바로 넘긴 그 과정을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법률을 꼭 보시는 분들께 중요한 법률 5가지, 6가지네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물출자법인 전환은 조특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32조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이고,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그 법에 따른 시행령 제29조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2항 3항의 주의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고, 참고로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범위에 우리가 만난 저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나 혹은 상담 컨설턴트들이 만나는 고객들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도 우리가 한번 참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대표님들께도 너무나 중요한 상속증여세법 원법과 시행령 법인세법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절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법령까지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사실 법령을 읽어보고 그걸 이해하고 풀어내고 적용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령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기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국세기본법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것으로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도 많은 촬영을 하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실제로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1항 1호와 4호를 꼭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 시행령,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항 6항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1월 1일 시행된 법인세법 제18조의 2, 특히 현재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세 핵심의 법 조항입니다. 과거에도 계속 있었지만 2023년 1월 1일 날, 즉 그 전년도 12월 31일 날 통과가 돼서 1월 1일 날 시행된 법인데, 국내 자회사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조정 제도의 합리화입니다. 즉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부법인이든 부모법인이든 모법인에서 자법인에 많은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세금으로 증여세, 상속세 없이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물론 이걸 본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 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법률과 엮어서 잘 풀어내면 연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씩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모법인에 있는 잉여금이나 자산을 넘겨줄 수 있는 낮은 세율로 그러한 법 조항이 2023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법 조항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행에 있어서 개인이 법인의 증여, 즉 제가 다른 법인의 증여나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로 부법인이나 그 부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께서 자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혹은 가족법인이겠죠, 그곳에 차등배당과 대여를 적절히 활용하여서 우리 대표님들의 풀지 못할 것 같은 부동산 절세 고민과 가업 승계, 그리고 회사의 자산에 대한 분여를 풀어드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요 두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도 힘든 법 조항일 뿐더러 설령 알고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률을 서로 잘 엮어서 연결하고 풀어야 할 텐데, 이처럼 자사 10억 이상의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식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자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절세 포인트가 어떻게 됐는지 정신이 번쩍 나는 내용이고, 위 설명드린 그 5, 6개 법률 조항이 이 절세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천의 50억 공장은 의외로 현물 출자 법인 전환과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한 케이스이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와 저희 그 팀에서 어렵지 않게 한 케이스지만, 두 번째로 지금 설명드릴 강남의 160억 상당의 꼬마 빌딩은 아주 복잡하고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계속 실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데 어디라고 제가 지역을 적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남의 A 빌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한 100m 이내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었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월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아주 좋은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소유주의 재산인데, 건물주죠? 아버님이실 텐데, 이 건물이 현재 탁감을 제가 두 곳에서 받았는데 한 160억 정도 했고요. 건물이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낮죠.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의 아파트가 한 35억 정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버님께서 아파트가 있으시고, 경기도 소재의 토지, 야산이 한 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현금을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신 아버님이셨는데, 이 아버님을 둔 자녀분들, 아들만 둘이셨는데 중소기업, 두 분 다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이시는데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이 오셨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인과 아버님이죠. 아버님과 그리고 배우자, 그다음에 두 아드님, 며느리 둘, 손자녀 둘이 있습니다. 200억 자산을 가지신 아버지를 둔 아드님이 이제 고민을 가득 안고 찾아오신 거죠. 60세 이전에 자녀들이라면 200억 자산을 부모가 소유 중이라고 하면 주위에서들 모두 부럽다고 할 겁니다. 물론 저도 대표님이 왔을 때 부럽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아버님이 요구하셔도 그 재산이 어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0억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재산이 이제 상속인들한테 이제 물려줄 거였으니까요. 제 고객 두 분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혹시 그 심각한 상태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직감하시겠지만 바로 상속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3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200억의 자산이 대부분 99% 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친의 연세가 무려 89세시고 모친이 83세십니다. 즉 이미 아버님은 평균 연령을 이제 넘으셨고, 최근에 3년 전에 암 수술까지 받으셔가지고 지금 치료 중이신데, 병상에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활동을 하신답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건강에는 오늘 내일 하고 그러시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요 이슈고요. 두 번째가 건물에 부채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보증금이 한 1억 7천에서 2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심지어 35억짜리 아파트에도 부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즉 순자산이 200억이란 소리죠. 딱 들었을 때 세금이 100억이네 라고 하시지만 100억은 조금 안 됩니다. 셋째, 90이 다 되시도록 건물을 40년 전에 사셨으니까 실제로 한 40 몇 년 동안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를 총 4번 쓸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념이라기보다는 생각 없이 그냥 쭉 갖고 계시던 거죠. 아드님들에게도 여쭤봤는데 뭐 아버님께서 특별히 뭐 그런 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냥 지나가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아버님하고 얘기하다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부랴부랴 공부도 하고 영상도 보고 하시다가 이제 저희를 만나게 되신 거죠. 부친께서 10년 이내 사망할 확률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89세시니까 10년이면 99세시잖아요. 저는 99%라고 봅니다. 물론 자녀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정말 건강하시면 너무 다행이시지만 현재 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5년, 10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얼추 요거 계산해 보니까 상속세가 75억 정도 나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53조에 보면 배우자 증여공제와 자녀공제가 나옵니다. 사망 시에, 배우자 사망 시에 최대 30억까지인데 그거 계산하고 자녀공제하고 했더니 한 7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아드님은 본인들한테 100억 이상이 생겨서 너무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아버님께서 부동산만 소유하고 계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만약에 부친 유고 시에 내야 될 세금이 확실하게 75억입니다. 설사 연부연납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별도로 2.9%의 이자를 내야 하고 건물 담보로 국세청에 제공해야 되고 연부연납 하더라도 75억 10년간 연 7.5%씩 내야 합니다. 얼추 월세 수입은 건물에서 5층 건물에서 1억 9천에서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이걸 다 내고도 5억 이상을 10년간 상속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드님이 나이 50 다 되셔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팔아서 국세청에 내는 것 또한 상당히 고민을 해보셨지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야 될 것 같고 상속 후에 또 상속세뿐만 아니라 바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와 두 아들이 본인들이 손에 쥘 돈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물론 200억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세금 70억 내고 60억인데 30억씩 자녀들이 갖는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아파트는 어머님이 사셔야 되니까 어머님이 받으신다고 치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35억짜리가 만약에 40억, 45억이 됐다고 하면 5억 공제 받고 나머지에 대한 40% 세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때도 현금으로 내셔야 되잖아요. 물론 아파트를 파셔야겠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판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절대로 160억에 사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금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낮은 가격으로 아마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내고 나면 더 적은 금액이 상속인들한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드님이 저희하고 미팅을 한 당연한 이유도 상속세 70억, 80억을 내야 하는 그 두려움과 절박함 때문이었겠죠. 당연히. 이 사례에서 솔루션이 위에 부천 공장과 똑같은 솔루션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보다 너무나 크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생명과 관련된 건데 바로 아버님께서 즉 건물 소유주이고 아파트 소유주이신 물론 아파트도 공동 소유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혼자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친께서 이 솔루션을 적용받고 70억 세금이 아니라 20억 밑으로 세금 20억도 아니죠. 한 15억 정도의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 5년은 생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상속 개시일 10년, 5년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즉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이고 즉 상속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만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천의 50억짜리 바로 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사례에서도 아버지 법인, 현물 출자한 법인과 지금 법인 설립한 그 회사와의 거래나 증여, 대여를 말씀드릴 건데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 법인의 재산을 증여하나 대여하는 게 아니고 5년 이내 사망하시면 그게 다 상속재산에 합산, 10년 이내 사망하시면 다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
즉 상속인이 아닌 자는 누구냐면 며느리, 사위, 손자녀, 그리고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법인이든 혹은 가업승계를 할 때 특정법인, 가족법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나면 증여나 특히 증여에 있어서 그 기간이 제적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님께서 5년만 생존하시게 되면. 그래서 부친께서 5년 이상은 생존할 수도 있겠다 노력을 하면 그것을 가정하고, 물론 세금 60억을 추가로 내는 것보다는 아버님께서 건강을 하실 확률이 훨씬 더 가족들한테는 유리하니까요. 부친께서 5년은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장담은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도 또 저희가 해야 할 것이고요. 전략은 부천 공장한 것처럼 조특법 2가지 시행령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 1가지, 시행령 1가지, 그 다음에 법인세법 18조 요 1가지를 활용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상속을 예상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 입장에서 우선 신속하게 해야 할 첫 번째는 상속인이 아닌 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즉 손자녀나 사위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는 가족법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연인인 그 상속인인 그 배우자나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에 건물을 주식으로 바꿔서 그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 10년 이내에 부친께서, 아버님께서 유고하시게 되면 물론 5억까지는 20억이고 물론 분할 증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일 텐데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아닌 그 법인에다가 아들과 두 아들과 손주 둘이 있는 4명의 법인에다가 아버지의 부동산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가족법인을 주주 4인으로 구성해서 설립하고 부천 공장 사례와 같이 4가지 법률을 저희가 활용하기로 했고요. 첫 번째 사례와 같은 점은 현물 출자한다는 점. 여기에서 이 건물은 40년 전에 1989년도 12월 달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40년 전에 10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비 이런 거 들어가긴 했는데 워낙 오래돼서 증거 찾기도 어렵고 해서 10억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현재 감정평가를 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60억입니다. 이 160억을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47억인데 이걸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보류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가 말씀드린 조세특례제한법 32조 5항에 따른 건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지분의 일정 부분이 감소하거나 혹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일시 납부해야 되는데 그 일정 부분은 주식, 부동산 법인 주식이죠. 50%를 초과해서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폐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2월 과세한 그 금액, 여기서는 47억인데 이 금액이 바로 법인의 100% 주주이신 아버님께서 일시로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도소득세가 리스크가 있고요.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제 법인이 2개가 되었습니다. 자, 법인 간 차등배당,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법인세법 제18조 2죠. 그리고 법인에서 법인으로 대여플랜 등을 활용해서 플러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개인의 증여 상속이 아닌 가족법인이 아버님의 주식을 사오는 방법으로, 즉 양수도 전략이죠. 요거를 쓰는 게 그 160억짜리 임대부동산 법인의 핵심 키입니다. 심플하게 몇 줄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부친의 160억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가족법인 설립 후에 동시에 하긴 하지만요. 가족법인이 아버님의 법인 전환한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변환된 주식을 사오는 겁니다. 이때 100% 양수도 최소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5년입니다. 아버님이 5년은 생존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조금 더 시간이 되겠죠. 이런 법적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친의 생존 기간이 5년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친 소유의 160억짜리 부동산의 50% 이하를 5년 이내 가족법인이 방금 제가 사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족법인에서 아버님의 주식, 그 부동산 주식이죠. 이것을 50% 이하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인데 수십억의 자금이 오고 가야 할 텐데, 가족법인은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오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가업승계 혹은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을 승계할 때 가장 중요한 의무점 하나가 바로 가족법인의 자금 여력입니다. 즉 자금 확보죠. 아주 중요한 의무점이고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위 강남의 A빌딩 사례에서 부채가 제로라고 제가 언급했었는데, 법인 전환 시 신규 부동산 법인은 과밀 억제권 내 법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4.6%가 아닌 9.4%를 내야 합니다. 무려 15억을 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법인에 15억이 없습니다. 아버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가족법인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줄 수도 없고,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건물 160억짜리가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30억의 대출을 아버님이 건물 담보로, 토지 담보로 받기로 했습니다. 30억을 대출 받아서 15억의 취득세를 내고 나머지 15억은 아들이나 두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법인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 5 그 조항을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텐데, 가족법인에 빌려줍니다. 대여하는 거죠. 이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30억 받아서 취득세를 내고 남은 돈 15억은 자녀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가족법인에 빌려줍니다. 그 자금을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부친 소유의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물론 양수도 계약 시에도 두 가지 그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계약서상의 이슈이고 하나는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 시행령입니다. 법이 아니고 시행령 34조의 5항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빌딩 사례는 부친의 건강과 5가지 이상의 그 5가지죠. 적절한 법률 해석, 그걸 잘 적용하고 스타트를 이미 시작했고요. 행여 5년 이내 부친이 유고 시에 대응 방법 등을 고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시면 세금 70억 안 내고 취득세 15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47억이 부채로 바뀝니다. 그럼 법인의, 현물투자 법인이죠. 그 법인의 가치는 160억에서 47억, 그리고 추가로 받은 30억 있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 또 가족법인이 양수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160억짜리 건물을 취득세만 내고, 그것도 가족법인이 내는 게 아니라 아버님 법인이 내고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는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제가 대표님들과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있는 그 잉여금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주식평가가 높게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그 세금 걱정이 많으신데, 그걸로 인해서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책이나 유튜브나 많은 것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만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물론 저희들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여러 계통을 통해서 취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행들을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는 것과 실제 해본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 분야가 본인의 사업이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일 텐데, 그것을 절세하기 위해서 풀어가는 과정은 사실 전문가 영역입니다. 디테일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배제하고 많이들 알고 계신 것만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제대로 된 분들과 일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에만 전념하시면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최소 20, 30에서 많게는
50% 60%를 국가와 나누게 되실 겁니다. 본인이 나누시든 본인들의 가족이 나누시든 대한민국 법은 조만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어제 상속세율 부결됐고요. 증여 상속공제 그것도 부결됐습니다. 아마 쉽게 이것이 절세 쪽으로 법령이 바뀌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남겨주시면 저와 많은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절세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